안녕하세요. 저는 50년 넘게 환자들과 함께 해온 응급외과 전문의 83세 김형준입니다. 그동안 정말 많은 분들과 만나고 많은 생명을 구했지만 아직도 제 마음속에 남아있는 환자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모두 식사 후 단 한 번의 실수로 제가 구하지 못한 분들이죠. 어제까지도 손주들과 웃으며 시간을 보내던 우리 동네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식사 후 작은 실수 하나로 여전히 응급실로 실려오고 있다는 사실을 생각하면 마음이 참 아픕니다. 여러분, 오늘 꼭 기억해 주셔야 할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식사 후 30분이 정말 중요한 시간인데요. 이 시간 동안 절대로 하지 말아야 할 행동들이 있다는 걸 아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작은 실수 하나가 생명을 위협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제가 의사로서 배운 가장 중요한 사실 중 하나는 바로 식사 후 30분이 모든 노인에게 골든 타임이 된다는 거예요. 식사 후 우리 몸의 혈액은 위장으로 집중되기 시작해요. 이때 심장과 뇌로 가는 혈액의 양이 줄어들죠. 그래서 이 시간 동안 잘못된 행동을 하면 생명의 위험을 줄 수 있다는 사실을 꼭 아셔야 해요. 저는 기억에 남는 환자분이 있어요. 80세 되신 박종현 할아버지. 가족들과 함께 맛있는 식사를 드시고 나서 이제 목욕이나 해야지 라고 말씀하시고 욕실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런데 그 후 욕실에서 갑자기 쓰러지시고 결국 뇌졸중으로 돌아가셨어요. 또 다른 환자인 김순희 할머니, 정말 건강을 잘 챙기셨던 분이었는데 식사 후 바로 산책을 가셨다가 심장마비로 돌아가셨습니다. 이 모든 일들이 단 30분의 차이로 일어난 일이었어요. 이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제 마음이 아픕니다. 왜 그때 이 중요한 사실을 더 많은 분들에게 빨리 알려주지 않았을까 하는 자책감이 들곤 해요. 하지만 여러분은 다릅니다. 이제 여러분은 이 정보를 알고 있잖아요. 오늘 저는 50년 동안 의사로 일하며 얻은 가장 중요한 지식을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의 생명뿐만 아니라 소중한 가족들의 생명도 지킬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이 지혜가 필요할 사람에게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그리고 채널도 구독해 주시면 여러분의 건강을 위한 더 많은 유익한 정보를 전해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께 제 경험을 바탕으로 정리한 진료 수첩을 공개합니다. 이 수첩에는 제가 50년 동안 깨달은 식사 후 절대 하지 말아야 할 3가지 행동이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의 건강을 위해 꼭 기억하세요. 자, 방금 맛있는 식사를 하셨나요? 그렇다면 지금부터 제가 드리는 이야기를 꼭 주의 깊게 들어주세요. 오늘 말씀드릴 3가지를 피하시면 여러분의 건강이 정말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식사 후 바로 눕거나 기대는 습관입니다. 밥 먹고 나면 소파에 누워 쉬는 게 뭐가 잘못이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죠? 저도 그 기분 잘 압니다. 맛있는 식사를 하고 나서 편안하게 소파에 누워서 TV를 보는 게 얼마나 기분 좋은지 알죠? 하지만 이 습관이 생각보다 위험할 수 있다는 걸 아셔야 해요. 저는 74세의 김혜자 할머니를 기억해요. 서울에 사시는 분인데요. 할머니는 늘 식사 후 바로 소파에 눕는 게 일상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점심을 먹고 바로 누워 쉬고 계시다가 갑자기 숨이 가빠지셨습니다. 급히 병원에 가셨고
다행히 치료는 받으셨지만 위산이 폐로 넘어가면서 큰 문제를 일으킨 거죠. 이건 나이가 들수록 더 위험한 일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해 주세요. 우리는 서 있거나 바로 앉아 있을 때 가장 효율적으로 소화가 이루어집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위는 세로로 긴 주머니 모양이어서 음식물이 자연스럽게 아래로 내려가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누운 자세에서는 어떻게 될까요? 위산이 식도로 역류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줍니다. 사실 우리 몸에는 위와 식도 사이에 괄약근이라는 밸브가 있는데 이게 나이가 들수록 약해져요. 그러니까 누운 자세는 그 약해진 밸브에 더 큰 부담을 주게 되고 처음에는 속쓰림으로 시작할 수 있지만 이게 만성적인 식도염으로 발전하거나 심지어 식도암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거죠. 연구에 따르면 식도염과 식도암 환자들 중 약 75%가 식사 후 바로 눕는 습관을 가지고 있다는 결과도 있어요. 또 위산이 목구멍까지 올라가면 기침이나 천식 같은 호흡기 문제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더 심각한 건 식사 후 바로 눕는 습관이 폐렴에 걸릴 확률을 3배나 높여준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는 점이에요. 이건 정말 경각심을 가져야 할 문제입니다. 두 번째로 식사 후 바로 설거지나 집안일을 하는 습관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사실 많은 분들이 자주 하는 실수입니다. 특히 가정을 돌보시는 분들이 자주 하시죠. 밥 먹고 나면 바로 치워야 뭔가 깔끔한 기분이지 또는 움직여야 살도 안 찐다는 생각에 식사 후 바로 집안일을 시작하는 분들 많으시죠? 하지만 식사 직후에는 그 반대의 원칙이 적용된다는 걸 아셔야 해요. 식사 후에는 우리 몸이 소화에 집중해야 합니다. 밥을 먹으면 우리 위장은 소화를 돕기 위해 혈액을 많이 모아요. 그런데 이때 갑자기 설거지나 청소를 하게 되면 위로 가야 할 혈액이 팔과 다리로 분산되죠. 이렇게 되면 소화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게 되고 위장에 부담이 가게 돼요. 또 혈액이 심장과 뇌로 제대로 공급되지 않아서 어지러움이나 가슴 두근거림 같은 증상까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부산에 사시는 76세의 박영희 할머니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할머니는 평생 식사 후 바로 주방 청소를 하셨어요. 밥 먹고 나면 바로 치워야 속이 시원하다는 생각에 그렇게 하셨죠. 그런데 어느 날 점심을 먹고 바로 설거지를 하셨다가 갑자기 어지러워지며 균형을 잃고 넘어지셨어요. 그로 인해 무릎을 심하게 다쳐 1년 넘게 제대로 걷지 못하셨습니다. 할머니는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식사 후 30분만 쉬었더라면 이렇게 다치지 않았을 텐데 정말 후회가 되네요. 정말 많은 분들이 비슷한 이유로 다치고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세요. 이런 일들은 사실 정말 흔하게 일어납니다. 식사 후 바로 무거운 빨래를 들다가 허리 디스크가 악화되거나 바로 욕실 청소를 하다가 어지러워서 넘어지기도 하죠. 그런데 만약 식사 후 30분만이라도 편안히 앉아서 쉬었다면 이런 사고들을 충분히 예방할 수 있었을 거예요. 설거지는 30분 후에도 여전히 그대로 있어요. 하지만 한 번 다친 허리나 무릎은 그렇게 쉽게 예전처럼 회복되지 않죠. 식사 후 30분은 휴식하는 시간으로 생각하세요. 이 시간을 잠깐이라도 편안히 쉬는데 사용하면 여러분의 몸은 그만큼 건강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는 데 필요한 작은 습관 꼭 기억해 주세요.
세 번째는 식사 후 바로 약을 복용하는 것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밥 먹고 약 먹는 게 좋다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사실 이 말은 반만 맞는 말이에요. 어떤 약은 식사 후에 먹는 게 맞지만 바로 복용하는 것과 식사 후 30분을 기다리고 복용하는 것은 차이가 큽니다. 특히 고혈압약, 심장약, 당뇨약 같은 중요한 약들은 식사 후 바로 먹는 것보다는 30분을 기다리고 복용하는 것이 더 안전하고 효과적이에요. 왜냐하면 식사 후에는 우리 몸에서 소화를 돕기 위해 혈액이 위장으로 몰리게 돼요. 그런데 이때 약을 먹으면 약물이 음식물과 섞여서 흡수율이 떨어지게 되죠. 또한 식사 직후에는 혈액순환이 위장에 집중되기 때문에 약효가 제대로 나타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저는 예전에 65세의 김정환 할아버지를 진료한 기억이 나요. 평소 건강을 잘 챙기셨던 할아버지는 식사 후 바로 고혈압 약을 복용했는데 그 이후로 몇 번이나 어지러움을 느끼셨어요. 할아버지는 약 먹고 나서 이렇게 어지러울 줄 몰랐다고 말씀하셨죠. 사실 이런 불편함을 겪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식사 후 바로 약을 먹는 습관이 몸에 부담을 주기 때문에 이런 증상들이 나타날 수 있죠. 약물은 우리 몸에서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제대로 먹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런데 만약 잘못된 시간에 약을 먹으면 약효가 제대로 나타나지 않거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어요. 특히 혈액순환에 영향을 미치는 약물은 어지러움, 기립성 저혈압 같은 증상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사실 한 연구에서는 70대 이상의 노인 중 약 15%가 식사 후 바로 약을 복용하면서 낙상 사고를 겪었다는 결과도 있어요. 이건 단순한 통계가 아니라 실제로 많은 분들이 겪고 있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충남 아산에 사는 74세의 이정자 할머니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릴게요. 할머니는 평생 가정을 위해 열심히 살아오셨고 식사 후 바로 약을 드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셨어요. 그런데 어느 날 식사 후 바로 약을 복용한 뒤 갑자기 머리가 띵하고 어지러워졌고 그로 인해 집 안에서 넘어지셔서 팔꿈치를 크게 다치셨습니다. 할머니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식사 후 30분만 기다렸다면 이런 일이 없었을 텐데. 할머니는 지금까지도 그때의 실수를 많이 후회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사실 대부분의 약은 식사 후 30분이나 식사 전 30분에 복용하는 게 가장 효과적입니다. 물론 약 종류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정확한 복용 시간을 약사나 의사에게 꼭 물어보세요. 약봉지에 적힌 식후 30분이라는 지시가 단순한 권고가 아니에요.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기 위한 중요한 지침이니 꼭 기억해 주세요. 자, 이제 위험한 행동들은 모두 알아봤으니 식사 후 꼭 해야 할 좋은 습관들을 알려드릴게요. 이 습관들을 지키시면 건강하고 오래 살아가는 데 큰 도움이 될 거예요. 첫 번째는 바른 자세로 앉아있기입니다. 식사 후 최소 30분은 바른 자세로 앉아있는 것이 좋습니다. 허리를 곧게 펴고 앉으면 소화가 잘 되고 위산 역류도 막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 경북에 사시는 김상훈 할아버지는 평생 식사 후 바로 눕는 습관을 가졌어요. 그 결과 위염과 식도염에 시달리셨고 약을 달고 살았죠. 밤마다 가슴이 쓰려서 잠도 제대로 못 자시고 고생하셨습니다.
그런데 할아버지는 최근 식사 후 30분만 바르게 앉아 있는 습관을 들이셨고, 그 결과 이제는 위장약 없이도 건강하게 지내고 계세요. 할아버지께서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간단한 방법으로 큰 변화를 경험할 줄 몰랐습니다. 왜 진작 알지 못했을까요? 정말 작은 변화가 큰 차이를 만든다는 걸 보여주는 예시죠. 두 번째는 미지근한 물을 천천히 마시는 것입니다. 식사 후 10분 정도 지나서 미지근한 물을 한 잔 천천히 마시면 소화에 도움이 됩니다. 너무 차갑거나 뜨거운 물은 피하는 게 좋아요. 대구에 사는 이준영 할아버지는 평생 속쓰림으로 고생하셨지만 식사 후 미지근한 물을 마시기 시작한 이후 속쓰림이 완전히 사라졌다고 하셨어요. 할아버지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물 한 잔이 이렇게 중요한 줄 몰랐어요. 이제는 밥 먹고 30분 정도 기다린 뒤 따뜻한 물을 마시는 게 습관이 되었어요. 정말 간단한 습관으로 큰 변화를 경험한 사례입니다. 세 번째는 식사 후 30분 정도 걷기입니다. 식사 후 30분이 지나면 15분 정도 천천히 걷는 것이 좋습니다. 너무 빠르게 걷거나 힘든 운동은 피하고 편안하게 걸어보세요. 예를 들어 부산에 사시는 박선영 할머니는 식사 후 30분 뒤 아파트 단지 주변을 한 바퀴 도는 습관을 들였어요. 그 결과 당뇨약 용량이 절반으로 줄어들었고 체중도 5kg이 감소했어요. 할머니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식사 후 걷는 것만으로 이렇게 좋아질 줄 몰랐어요. 몸도 가벼워지고 당뇨 수치도 안정됐어요. 할머니처럼 간단한 운동이 건강을 크게 개선할 수 있다는 걸 기억하세요. 이렇게 식사 후 해야 할 좋은 습관들을 오늘 알려드렸습니다. 이 간단한 습관들만 잘 지켜도 여러분의 건강이 정말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 바로 실천해 보세요. 마지막으로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께 드리고 싶은 특별한 조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혼자 식사하실 때는 식사 후 관리에 더 신경을 써야 해요. 식사 후 갑자기 몸이 불편하거나 아프실 수 있기 때문에 전화기를 항상 가까이에 두고 언제든지 도움을 요청할 준비를 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식사 후에는 최소한 1시간은 누군가와 이야기하거나 교류하는 것이 좋습니다. 혼자 계실 때는 대화를 통해 고립감을 덜어주고 위급 상황에서 빠르게 도움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어 대구에 사시는 김영자 할머니는 혼자 사시지만 식사 후에는 꼭 딸이나 이웃과 10분 정도 통화를 하세요. 할머니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혼자 밥 먹고 나서 전화를 하면 외로움이 덜하고 몸도 훨씬 편해져요. 작년에는 식사 후 갑자기 어지러웠을 때 전화 통화 중이라서 빠르게 도움을 받을 수 있었어요. 이처럼 이 간단한 습관이 위급한 상황에서 생명을 구할 수 있는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걸 많은 분들이 잘 모르고 계세요. 혼자 살더라도 식사 후 누군가와 이야기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특히 고립되기 쉬운 환경에서는 사람과 정기적으로 소통하는 것만으로도 정신적, 신체적 건강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어요. 건강을 지키는 건 혼자 모든 걸 해결하려 하지 말고 주변 사람들과 나누는 것에서 시작되는 거죠. 이제 식사 후 관리의 중요성을 아셨죠? 식사 후 30분 동안 하지 말아야 할 3가지 행동과
꼭 실천해야 할 건강한 습관들을 기억하세요. 제가 50년 동안 의사로 일하면서 깨달은 것은 건강은 큰 노력이나 거창한 변화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런 작은 습관들이 쌓여서 이루어지는 것이라는 거예요. 오늘 배운 내용을 꾸준히 실천하시면 여러분도 건강하게 오래 사실 수 있을 거예요. 이 영상이 여러분과 가족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건강한 노후를 위해 오늘부터라도 바로 실천해 보세요. 다음 영상에서는 더 많은 건강 비결을 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